네, 벌써 주 중반입니다. 오랜만에 시장에 이렇게 빨간불이 좀 가득 들어온 모습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0.48% 상승하면서 2,620선 정도 지켜가고 있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더 강하죠. 1.5% 정도로 오름폭 확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있는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섹터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머니맵 열어볼게요. 어제보다는 확실히 빨간불이 가득한 시장입니다. 일단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다시 시장에 좀 주도주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름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SK하이닉스도 다시 주가 18만 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쪽도 대부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는 좀 선별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쪽은 오늘 좀 빠지네요. 오늘 앞서 장 출발했을 때는 상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특히 미디어 광고 쪽 상당히 좋은 시세 냅니다. 저희 잠금 해제 시간에 에코마케팅 말씀해 주셨는데 그 종목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도 괜찮아 보이고요. 어제 쉬어갔던 전력기기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특징주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일단은 그동안 워낙에 많이 밀렸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도 올라가고 이 종목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8만 원 선에서 딱 지금 걸쳐져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급도 중요한 것 같고 주가 지금 8만 원 선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전략 챙기면 좋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지금 가격이면 8만 원? 네. 저는 고민이 됩니다. 아니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일단 사고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고민하지 네. 마시고 싸게 아니 저희가 8만 5천 원대도 10만 원 전자 간다면서 막 고민했었는데 그렇죠. 5천 원이나 싸게 주는데 사야죠. 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오늘 100원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또 샀는데 안 가면 또 고민하게 되겠죠. 선뜻 안 간다니까요. 네. 그게. 그래서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네. 좋지만 뭐 더 선호하는 거는 SK하이닉스일 거고 거기다가 또 수익률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소부장 이쪽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 들면서 소부장도 종목들 따지게 되면 한 6, 70종목 될 겁니다. 네, 이런 쪽에서 뭘 골라야 되느냐라는 쪽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가 하나의 또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이번 실적에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올 쪽은 HBM 관련 쪽이다라고 보시면서 HBM 관련된 종목들 오늘 보니까 DIT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네. 어드밴스 패키지 물론 리포트 효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시장 오해가 있다 보니까 저기까지 밀렸다가 돌아가는 과정들 변동폭이 무지 큽니다. 그래도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HBM은 너무 지겹죠 이제 이쪽 얘기 드리면 근데 네. 그쪽에서 종목들은 어차피 이번 실적에서 가장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좀 이쪽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움직였던 게 낸드 관련된 이제 전공정 장비 쪽들 흐름들 최근에 강한 쪽 흐름을 보게 되면 테스입니다. 예, 테스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쪽을 끌어가고 있는데 이쪽들도 낸드 쪽에도 벼시 들어오고 있죠. 가격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는 이쪽도 챙겨보자라는 쪽에서 그런 세부적인 섹터 쪽에서 종목군들 또 너무 강한 종목들 쫓아가지 마시고요. 거기서 조금 덜 오는 종목인데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 그런 것들은 계속 챙기시면서 저라면 삼전은 좋겠지만 그거 빼고 소부장 쪽으로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또 장밋빛 전망들 막 쏟아져 나오면서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 일단 오름폭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 일단 좀 HBM이나 낸드 이런 쪽 같이 힘받아서 잘 가고 있잖아요. 이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앞서 머니맵에서도 체크해봤지만 전력기기 쪽이 좀 쉬어갔지만 결국에는 이게 갈 섹터입니다. 그래서 급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회복이 가장 빠른 것으로 보이는 게 어떤 쪽인가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요? 소부장이나 전력설비 이쪽 네. 모두 좀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회복이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쪽이요. 개인적으로는 전력설비 쪽은 조금 목에
찬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예, 고점이죠. 예, 여기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단 또 업사이드가 더 열려있는 쪽을 본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 쪽,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을 큰 카테고리로 보시면서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여기 또 이제 보통 시장이 조정이 받았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기지개를 막 펴려고 할 때 어떤 종목들이 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적과 함께 연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그 상승폭이 좀 덜했던 이런 쪽들을 챙겨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정 나왔다가 움직이는 쪽이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우리 좀 체크해볼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종목 잘 골라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리뷰해보겠습니다. 한양 ENG입니다. 목표 주가 22,000원이었는데 달성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4% 넘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죠.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16% 이상입니다.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반도체 쪽도 하고 원전 쪽도 하고 우주항공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아시는데 왜 안 사셨습니까? 네, 예, 잘 갔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근데 끝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테일럿이 가서 공장을 짓는데 생각보다 보조금을 많이 주고 거기다 더 크게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가장 큰 수혜가 이런 회사들이죠. 엔지니어링, 플랜트 하는 회사들 이런 쪽도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하면서 시세를 끌고 있다라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살짝 좀 줄였다가 다시 추세 안쪽으로 와서 조정받게 되면 그때 더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할 단계는 아니다. 네. 추세 흐름들은 계속 지켜가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수가 밀리는 구간에서도 정말 시장 영향 크게 안 받고 잘 가던 종목입니다.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지금 당장에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은 우리 좀 떨어져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금 해제 종목들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미스터 블루 만화부터 게임까지 K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제 장에서 다시 또 게임주들이 좀 부각을 받기도 했거든요. 첫 네. 번째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하면 웹툰주로도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장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 같은데 꾸준히 좋은 성과 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 하게 되면 웹툰이 매출의 한 45% 절반 차지하고 있고 웹소설이 27% 그리고 또 게임 쪽이 28%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게임 쪽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약간 다른 쪽을 좀 상쇄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성과는 웹툰은 다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 쪽에 누적 가입자가 650만 명, 3년 이상 가입하신 분이 장기 고객, 3년 이상이면 장기 고객이죠? 그렇죠. 네, 44%라고 합니다. 네. 절반이 3년 이상 장기 고객이다. 그냥 꾸준한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웹소설은 국내 무협 판타지 4대 천왕 네. 다 계십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작년 매출이 한 200억 각이 조금 못되게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바탕이 되고 추가적인 플러스 게임이 이번에 끌어내면 실적은 올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웹툰 쪽에서 이제 많은 장기 고객들, 팬들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 무협 판타지 강조해 주신 거 보니까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주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웹툰 쪽의 강자이지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보면요. 게임 쪽도 있습니다. 신작 게임이 나온다고요. 네, 이 회사가 한참 또 2018년도, 19년도 같은데 네. EOS 레드라고 네. 이 게임으로 한참 에오스 재미를 레드. 네. 원래 EOS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네. 그냥 에오스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쪽이 2019년도 해당 출시했을 때 매출이 한 350억 나왔었고요. 그런 쪽에서 현재도 이 게임을 꾸준히 즐겨 하시더라고요. 분기별 매출이 한 50억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EOS 에오스? 예. 네. 예. EOS 블랙이 네. 이번에 나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5월 말에 출시가 되는데 지금 한참 베타 서비스하고 예약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예약 서비스가 사전 예약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네요.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 쪽도 올해는 하나 축으로 돼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원래 웹툰 쪽에서도 실적이 좋았는데 이 신작 게임까지 나와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뭐 사상 최대 찍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매출 중심으로 사상 최대를 찍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의 이제 1,000억대가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2년 동안 부진했던, 특히 게임사들의 가장 안 좋은 실적이 지난 2년 동안은 인건비를 커버를 못해서 그렇겠죠. 근데 게임 회사가 신규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출을 확장세로 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한 100억대가 넘을 걸로 보지다 보니까 이런 기조로 보게 되면 과거의 실적 기조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온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웹툰과 게임과 관련된 쪽에서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이런 쪽이 아닐까. 그리고 또 거기서 의외로 또 반응평이 좋다. 그러면은 또 5월 말 때 흐름들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꾸준한 변화를 또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주가 궁금합니다. 가격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주가가 시총이 2,000억대니까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네, 근데 지금 주가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지지권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게임주와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들처럼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자리 쪽에서 한 이탈하면서 좀 쭉 쳐졌을 텐데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한번 레벨업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그래서 3,500원대 정도까지 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2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원, 손절가는 2,250원 잡아주셨고요. 앞서 에오스 레드, 에오스 블랙, EOS 하셨는데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제가 MG라서 에오스라고 하는 거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늙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유니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니드 하면 또 칼륨이 떠오르거든요. 네. 화학업체인데 왜 갖고 왔느냐? 네. 쓸 때가 좀 많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올라가다가 거래가 좀 떨어지면서 약간 좀 출렁이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이 회사 하게 되면 가성칼륨, 탄산칼륨 강자죠. 네, 가성칼륨은 뭐 식품 첨가물부터 알카라인 건전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탄산칼륨은 합성수지 세라믹 거기다가 또 식품 첨가물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화학 제품인데 단순한 화학 회사가 아니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식각 쪽들 이거 나오기 시작하고 뭐 태양광 웨이퍼 쪽에도 같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반도체 쪽도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다.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칼륨계의 강자입니다. 특히나 이게 뭐 한 군데만 딱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이 화학주 내에서도 좀 볼만하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증설 효과인데 증설을 한다는 건 수요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증설을 하냐라고 봤을 때 탄산칼륨은 글로벌 1위입니다. 네. 탄산칼륨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거 예전에 한참 스터디 많이 했던 건데 네. CCUS라고 기억하십니까? 이산화탄소 포집. 네. 네. 탄소 포집. 그렇죠. 탄소 포집. 네. 예. 알리백 하면서 막 얘기 한참 맞아요. 나왔던 네. 예, 그때 그 종목이죠. 근데 그때보다 실적이나 변화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주가는 이제 막 용트름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같이 AI가 전력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화력 발전 쪽이 또 클 수밖에 없고 특히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LNG 화력 발전. 이쪽으로 LNG 가격 요즘에 싸니까 그걸 가동을 해서 화력 발전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쪽들이 조금 더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런 발전소 앞으로 전력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지어야 되겠죠. 거기 들어가는 또 탄소 포집은 하겠다라는 관점이 나왔을 때 그쪽에 대한 매출은 당연히 탄산칼륨 쪽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증설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증설이 2025년 1분기, 2027년도까지 해서 총 한 19만 6천 톤까지 증가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중국도 이렇게 수요가 높다 보니까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품질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못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인도입니다. 인도 쪽에 올해는 성장하는 나라죠. 예, 가성칼륨 수요 많이 나올 걸로 네. 보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칼륨 관련해서 K칼륨의 또 위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실적 체크해 볼 텐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다. 네, 실적도 싸고 저평가입니다.
네, 작년은 아무래도 화학업황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 보니까 위축됐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 1천억대로 복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상승률은 230%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전에 나왔던 레벨 쪽으로 다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1천억대로 갔는데 주가는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총은 5,900억. 많이 저평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보게 되면 여전히 싸다. PBR 대비 0.6배. 뚜렷한 저평가인데 아마 월봉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래도 네. 실적은 돌아오는데 주가는 못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전히 좀 길게 보게 되면 기회가 맞겠다라는 쪽에서 더 싸게 줄 때 그냥 기다려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 주가 바라보세요? 네, 직전 고점대가 18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너무 세게 부르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정도보다 실적은 회복된다. 그런 네. 관점으로 봤을 때 1차 관문 쪽은 한 10만 원대 중반 정도가 1차 목표가 것 같고요. 그래도 실적 회복과 함께 어느 정도 아마 요 얘기는 에너지 관련된 얘기 막 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쯤 된다 그러면 12만 원대는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7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확실히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상향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 잡아주셨어요. 손절가 7만 7천 원이었고 여기서 이제 이 목표 주가 달성한다면 12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